실화입니다. 낚시를 즐기다 겪은 실화. 최근에 동아리 선배한테 내 평생 가장 무서운 실화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립니다. 그 선배분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고요. 좀 더 몰입이 가능하도록 1인칭 시점으로 쓰겠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기억하고도 쉽지 않으니까 말이다. 내가 군에서 갓 제대를 하고 겪은 일이니 한 3, 4년 됐을 것이다. 그땐 나를 포함한 우리 불알 친구들은 다들 비슷한 시기에 제대를 했다. 그리고 아마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어디로 다같이 한번 놀러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 낚시를 해보고 싶었던 우리 넷은 시골의 어딘가 자리 잡은 한 낚시터로 차 한 대를 끌고 향하기 시작했다. 그 낚시터는 읍내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 뭐 그래도 그 귀찮았던 거리만큼 월척들을 좀 건져 올릴 수는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낚시터에서 낚시를 즐길 만큼 즐기고 있을 때쯤, 그때까지 해는 아직은 완전히 꺼지지 않아서 슬슬 여물어 가고 있었는데, 뭐 역시 이때쯤이면 역시 출출해지기 마련인지라 우리 넷은 서로 누가 먼저다 할 것 없이 라면에 소주, 콜을 외쳤고, 소주와 버너까지는 잘 챙겨왔는데 그만 라면을 들고 오기로 한 녀석이 깜빡하는 바람에 라면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라면을 사러 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2명이 걸어서 그 먼 곳까지 딸랑 라면 4개를 사기 위해 걸어서 다녀오기로 했다. 나와 내 친구 태영이가 이겼고, 나머지 친구였던 동철이와 수정이가 걸려서 녀석들은 입으로 굉장히 투덜대며 그렇게 읍내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둘이서만 남게 된 태영이와 난 서로 뻘쭘하게 앉아 낚싯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로 그때 읍내로 향하는 길에서 라면을 사오기로 한 친구 녀석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젠장, 그때 알아챘어야 하는데 말이다. 친구 태영이와 나는 한 1, 2초 정도를 고개를 돌리고 새끼들 인제 오네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다시 낚싯대나 쳐다봤을까. 그런데 그 친구 2 녀석이 다 투벅투벅, 정말 의태어 그대로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2 놈들 손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라면 사러 간 새끼들이 왜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느낌은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엄청 차가운, 말 그대로 얼음 같은 어떤 손이 나의 손목을 꽉 쥐어잡았다. 최홍만 같은 그런 종류의 힘도 아닌데 어떤 묵직한 대단한 힘이 나의 손목을 한 움큼 잡은 것이다. 그리고 난 그때 느낄 수가 있었다. 분명 옷이나 낌새는 내 친구가 맞긴 맞는데 이것은 내 친구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손을 뿌리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즈음, 그때 낚시를 같이 하던 태영이를 보니 태영이 그놈도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다. 라면을 사러 갔던 친구들인 동철이와 수종이가 나와 태영이의 손목을 잡고 물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정말 이 손을 뿌리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됐다. 그렇게 자꾸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마 태영이도 나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 추측만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태영이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태영이도 그랬을 것이다. 난 그렇게 무릎쯤까지 물이 차올라 끌려가면서도 말을 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왜 이래? 정신 나갔어? 그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말없이 나를 끌고 가던 내 친구 동철이가 뒤를 돌아보며 나를 쳐다봤는데 잊을 수가 없다. 아마도 평생 그러할 것이다. 그 얼굴을 말이다. 마치 얼굴에 밀가루를 덮어 쓴 것 같이 하얘가지고는 그 눈까지 새하였다. 그리고 눈동자가 없었다. 바로 그런 얼굴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를 뒤돌아본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 온갖 비명과 괴성을 다 지르면서 미안하지만 친구 태영이도 신경을 못 쓴 채 나는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정말 미친듯이 빠르게 말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손을 뿌리쳤는지도 모르겠다. 몇 분을 그렇게 괴성과 함께 뛰었을까.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친구 태영이도 나와 같이 36회 주랭랑을 치고 있었다. 천만 다행이었고 정말 미안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건 아마 태영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읍내에 불빛이 들어오는 곳이 보일 때쯤 나와 태영이는 조금의 진정을 할 수가 있었다. 진짜 저것들이 뭐였지? 시발, 진짜 뭐였지? 저 새끼들 저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면 어떡해?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태영이와 난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 만치에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씨발, 이제 진짜 살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내 친구 동철이와 수종이가 한 손에는 라면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선 새끼들, 너네 여기서 뭐해? 라면 심부름 시켜놓고 왜 기어 나왔어? 라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친구 태영이는 기절을 했다. 나 또한 한동안은 넋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멍 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낚싯대, 열려있는 차, 방치된 버너. 그 순간 바로 우리 넷은 벌벌 떨면서 일단은 서울로 올라왔다. 이게 그 경험담의 끝이다. 그들은 뭐였는지, 왜 나온 건지 더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들이었던지라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 우리 넷은 모두가 낚시를 그만둔 것은 물론 낚시란 단어를 입에 떠올리는 일조차 없었다.